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상처를 안고 그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냐고, 왜 또 참냐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갈등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했을 때 제 삶 전체가 달라졌거든요.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올해 48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0해가 됐습니다. 20해 중 처음 12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전쟁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25이었습니다. 남편 이동현 씨는 32이었고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묵묵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순 씨는 첫눈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고는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좋다면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환영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그 묘한 말 한마디.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야 했는데 설레는 마음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는 시댁 바로 옆 동네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따로 살기는 했지만 사실상 붙어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 수진아, 내일 아버지 병원 데리고 가야 하는데 너 차 있잖아. 수진아, 설 준비 우리 집에서 같이 하자. 처음엔 그게 살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결혼 2해째 접어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영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수진 씨,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요? 동현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 어떡해요?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선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의 추석 명절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연휴 전날 밤 시어머니 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내가 다 가르쳐야 해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전을 뒤집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부탁하시면 속으로 먼저 한숨부터 쉬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마음은 나쁜 분이 아니야. 그 말이 처음엔 위로가 됐는데 반복되다 보니 더 지쳐갔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에는 시어머니 전화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받기 싫어서 진동으로 바꿔놓고 나중에 받는데도 바로 전화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7년째 겨울에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저 혼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벽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70이 다 된 여자분이
작은 책으로 떨고 계셨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고 슬리퍼 한 짝이 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무서운 거구나. 나한테 강하게 굴었던 그 모습 뒤에 사실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에? 연락받고 왔어요,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밤에 우리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다행히 수술 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이 길어졌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와드리기로요. 남편도 주변 사람도 솔직히 저 자신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동안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은 순간부터 뭔가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재활치료 다니는 날마다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상하게 속이 편했어요.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귤 2개였어요. 배고프지? 먹어. 그 귤 2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눈물이 차올라서 혼났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처럼 아주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당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인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2번 하는 동안 버텨온 분이셨고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분을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신도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아온 한 여자로요. 그렇다고 관계가 갑자기 드라마처럼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불편한 순간이 있었고 부딪히는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또 예전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요즘 집이 왜 이래요? 저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전이었으면 속으로 사귀거나 남편한테 쏟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좀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오늘은 제가 좀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알았어 하셨어요. 딱 2글자였는데 그 2글자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봄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앉아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다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구나. 배운 대로 한 거였구나. 알고 보면 이분도 피해자였던 거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섭섭했던 게 없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잠깐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러고는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순간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뭔지 아시나요? 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이기고 싶었을 때는 늘 긴장 상태였어요. 전화 올 때마다 방어 자세가 됐고 명절만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말씀을 하셔도 예전처럼 며칠씩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저런 분이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됐어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 저였거든요. 지금 시어머니는 올해 74이 되셨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더 놀랐어요. 수진이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이분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곁에 모시는 게 짐이 아니었어요. 지난 추석에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예전에는 전 부치는 게 그렇게 무겁고 억울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랑 나란히 서서 웃으면서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미안한 게 제일 컸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다. 저도 좋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좋음이 아니라 진짜로요. 돌아보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지. 그런데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제서야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사귀면서 평생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오히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 지쳐 계신 분들, 더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그 감정이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정 안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어딘가에 아직 닿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신다면 그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관계가 가장 힘드셨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